자, 세간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식품과 또 일본의 그 오염수 상관관계 복잡한 함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음식료하고 유통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김정욱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 K푸드 인기에 식품주가 오히려 반사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핵심은 2분기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원가 상승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의 이제 오염수 방류 이슈도 이 식품주들 강세 요인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2분기부터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 그다음에 해외 법인 중심으로 숫자가 좋았는데 특히 미국에 진출한 식품 업체들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심, 삼양식품, 풀무원, CJ제일제당 등의 해외 사업 성과가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도 성장세가 좀 이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원가 부담은 하반기에 일부 더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거고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기여할 거다 보고 있어서 결국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보이는 종목 중심으로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의 경감이라는 것은 이제 원재료의 네. 가격 하락, 맞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환율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는데 그냥 대충 평균 환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실적이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급등한 이 소금 관련주가 많지가 않아서 직분이 네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염수 방류 이전에 사재 기수가 좀 많았다고 보고요. 네.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사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수산물 구매 동향이나 봤을 때 이후에 특별한 쇼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소금 관련된 수요는 또 당분간 또 사재기 수요가 있었으니 선수요 이후에 또 정책을 보일 수 있어서 이 이슈는 조금 제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그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더 이제 관심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생을 좀 다뤄서 소금 선물은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대련 거래소에도 못 본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거나 그 소금 관련주라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이슈가 금방 또 식을 수 있어서 그냥 그런 가십거리로만 좀 제한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지만 설탕 이슈,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있고 실제 국제 설탕 가격은 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 5%가 올랐는데 이 설탕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설탕 쪽은 올해 이제 가격 상승 우려가 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기상이변 이슈와 관련해서 올해는 엘니뇨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엘니뇨 같은 경우는 동남아와 인도 쪽에 가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15년, 16년도에 동남아 인도에 강한 엘니뇨로 인해서 가뭄이 장기화됐었고요. 이때 원당 생산이 악화되면서 원당 가격이 바닥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이슈는 엘니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수출제한 움직임을 하는 부분이 이미 이제 좀 파악되는 생산 부진을 가지고 수출 제한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곡물들, 옥수수, 소맥, 대두 관련해서는 지금 작황 데이터 자체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새 곡물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지만 원당만큼은 상승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원당 가격 주의해보자. 관련된 제당 업체들 일단은 3에서 6개월 대한제당, CJ제일제당 등이 있고요. 관련 업체들이 일단은 3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곡물가 하락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개선될 텐데 일단은 가격 인상 이슈가 불거진다라면은 원당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탕, 소금과 설탕 들썩이더군요. 하여튼 전 세계 원당 설탕 수출 1, 2 국가인 브라질하고 인도가 브라질도 별로 작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인도가 특히 이제 수출 제한과 관세를 또 매긴다고 하니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자, 이번엔 라면으로 가볼까요? 한국 라면의 인기가 고공행진 기록 중이다. 그럼 그 라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는 농심, 삼양식품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접근을 좀 해봐도 되는 시점일까? 네, 아마 제가 뭐 작년부터도 계속 농심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 시장이 변화한다 포인트도 있었고, 국내 쪽은 가격 인상 이슈로 이제 좋게 봤었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해외 성장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주요한 포인트는 이제 채널 입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농심은 월마트 전 매장에 입점하면서 라면을 판매하고 있었고, 근데 이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올해 1분기부터 샘스클럽 전 매장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변화가 월마트에서 샘스클럽으로의 채널 확대, 이는 소비자 저변의 확대로 인식이 되고요. 향후에 알버트슨이나 크로거 같은 추가적인 채널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이제 단순히 히스패닉, 에이시안 중심으로 또 교민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본격적으로 라면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내러티브는 이 소비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커서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식습관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구강 구조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매운맛이라는 게 이게 사실 맛이라기보단 열감, 통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매운맛을 용인할 수 있는 그 허용치가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릴 때부터 매운 음식을 먹게 되고, 이게 K-팝이랑 비슷한 겁니다. K-팝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K-팝을 들어오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이제 고객이 되고 팬층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매운 음식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서 커서도 먹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라면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특히 이제 미국 선진시장 진출했다는 게, 미국 농심이 이제 미국에서의 이 3공장 건설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기는 25년도로 미뤄지겠지만 좀 뒤에 남아 있지만 캐파가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을 더하면 1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미국 전체 라면 시장이 2조 원이 좀 넘는 상황인데 1조 원 이상의 캐파를 확보한다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남미까지 노리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해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라면 시장 진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농심, 또 이어서는 이제 니치 제품, 기호식품인 또 불닭볶음면 같은 제품도 인기를 끌 수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는 좀 대중적인 제품인 국물 라면 농심이 먼저 이끌 거고요. 이어서는 삼양식품이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입맛의 변화라는 거는 우리 뭐 요즘은 이제 아메리카 커피를 거의 뭐 주류적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저도 그런데 그 쓴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 검은 쓴물을 왜 먹을까 했는데 지금 다 먹는단 말이죠. 예전에는 좀 믹스 커피로 좀 단맛이 나야 드셨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야 드시죠. 맞아요. 예. 참 식습관의 변화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타벅스라는 그런 거대 기업들도 있듯이 우리 라면 회사들도 미국의 뭐 여러 글로벌하게 입맛에 적응해 간다면은 큰 기업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식품주를 좀 정리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라면을 포함해서 CJ 제일제당과 농심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CJ 제일제당은 이 미국에서 슈안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제조 주가 그렇게 무겁더니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제조와 이제 유통망을 확보를 했고요. 슈안스는 미국 냉동 피자에서 네슬레를 제치고 이제 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제당은 비비고 냉동만두 점유율이 이제 50%에 달하면서 1등 지위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는 이 농심 같은 기업들이 라면을 가지고 K-푸드에 대한 저변을 확대시켜 놓은 다음에 카테고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제일제당이 플랫폼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농심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추가적으로 최근에 국내에서는 스낵 시장에서 먹태깡 같은 제품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우깡 위에 먹태깡.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 추가적으로 전반에 스낵 제품의 물량 확대를 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해외와 이 스낵 쪽에서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욱 위원이 이제 유통까지 섹터를 넓히셨네요. 2분기 실속이 좀 없었던 백화점 3사. 하반기에는 반전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 유커들? 맞습니다. 포인트인가요? 백화점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중국 유커들의 회복과 두 번째로는 또 내수 소비의 하반기 반등인데요. 백화점은 지난해 8월까지 고성장을 보이고 나서 9월부터 숫자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과 4분기의 기저가 낮은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3분기부터 숫자가 돌아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이제 4분기부터 숫자가 돌아설 걸로 보고 있어서 백화점 실적은 3분기와 4분기에 걸쳐서 YY 성장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고 일반 FIT 들어오면서 인바운드 수요도 백화점 쪽에서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로우 싱글 비중이지만 미드 싱글까지 좀 노려볼 만한 비중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젠 주요 관광지가 사실 백화점이 입점한 지역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만 하더라도 더현대서울 위치를 보게 되면 여의도 공항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들어와서 바로 무빙 워크를 통해서 이제 캐리어를 백화점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동선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네, 여행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백화점 먼저 방문하고 이후에 이제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백화점들이 이제 관광 단지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서 백화점 쪽에 인바운드 수요까지 기대해 보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면세라는 거는 이제 금융으로 치면 사실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 아니에요. 네네. 세금에 따른.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세금을 빼주니까 동일한 물품에 이제 싸서 사가는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품목들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유통업계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뭐 조금 논리의 비약이라면 앞서 이제 저희 코너도 그랬지만 중국 유커 뒤에 이제 중국이 진짜 사고 싶은 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다 이렇게 했는데 백화점에 반도체 장비를 전시해 놓는 거는 조금 웃기겠죠? 그렇죠. 네. 자, 유커에 비한 기대감, 백화점 3사, 뭐 회복 조짐이 좀 뚜렷해질까요, 그러면은? 일단 면세점도 좀 포함해서. 네, 말씀하신 이제 백화점 부문과 국내 이제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면세업까지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를 본다라면 기존의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B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는 이제 B2B 사업자 중심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그리고 FIT 중심으로 회복하게 되면 마진율이 높은 고객 믹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전분기 대비로도 마진율 개선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매출 측면에서의 수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는 건 10월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10월 초부터 단체 관광 유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또 실적 개선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불황에 강한 편의점주. 편의점도 좀 조용한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평가, 하반기 전망. 네. 편의점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은 기대 수준이었고요. GS 리테일 정도가 이제 온라인 쪽 적자가 많이 완화되면서 개선되면서 기대치를 좀 뛰어넘은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편의점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이미 국내 쪽에서의 이 리오프닝 효과, 국내 내수 활동, 국내 여행 등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의 우호적인 업황으로 이제 작용됐을 때는 작년도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올해는 뭐 작년 대비해서 뭐 뚜렷한 트래픽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봤을 때 백화점 면세보다는 좀 여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편의점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려면 이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는 출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편의점 출점은 예상 수준 그대로 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갔을 때 편의점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유통업 가운데 주목할 만한 탑포인트 기업,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앞서 뭐 정리해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내수 소비 회복과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그다음에 유커들 귀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백화점과 면세업 두 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효과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면세점이 제일 좋을 텐데 백화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화점 쪽은 말씀드린 3분기 전년도 베이스 효과로 인해서 국내 소비가 돌아서는 효과도 있고요. 또 백화점 소비도 이제는 인바운드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에 먼저 실적이 돌아서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4분기 이어서 돌아서는 신세계 순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하고 유통을 함께 지금 커버하고 있는 김정욱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